지난 일부에서 우리는 분명히 확인했습니다. 이순신의 판옥선은 움직이는 성벽이었고 넬슨의 전열함은 바다의 스포츠카였습니다. 배가 달랐습니다. 환경이 달랐습니다. 그리고 싸우는 방식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한 사람은 적을 넓게 벌려서 숨통을 조였고 다른 한 사람은 적의 한가운데로 미친 듯이 파고들었습니다. 포위하는 자 이순신, 뚫어버리는 자 넬슨, 창과 방패의 싸움이 아니라 생각하는 방식 그 자체의 충돌입니다. 이순신 대 넬슨, 두 번째 이야기 전술의 충돌입니다. 먼저 이순신의 필살기 하객진입니다. 우리는 흔히 이걸 배를 항날개처럼 펼치는 진영 정도로 기억합니다. 하지만 이건 단순한 진영이 아닙니다. 이건 살상을 극대화하기 위해 설계된 시스템입니다. 하객진의 본질은 포위가 아닙니다. 본질은 사방에서 동시에 쏟아지는 화력입니다. 적은 싸우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냥 막고 있는 겁니다. 이 전술의 핵심은 단 하나, 거리 유지입니다. 적이 칼을 들고 덤비면 딱 그 칼이 닿지 않을 거리까지만 물러납니다. 그리고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포를 쏩니다. 감정이 없습니다. 오직 계산, 그리고 결과만 있습니다. 명량의 전을 떠올려 보세요. 13척 대 133척, 10배가 넘는 적을 어떻게 막았을까요? 이순신은 좁은 물길에 적을 가뒀습니다. 그리고 하객진으로 포위한 뒤 한 방향으로만 밀어붙이며 계속해서 포를 쏟아부었습니다. 일본군은 숫자는 많았지만 좁은 바다에서 제대로 펼쳐지지도 못했습니다. 반면 넬슨은 정반대였습니다. 당시 유럽해전의 상식은 라인 배틀이었습니다. 서로 줄을 맞춰 예의 바르게 포를 주고받는 싸움이었죠. 넬슨은 이 규칙을 정면으로 박살냅니다. 줄을 서지 마라. 적의 허리를 끊어라. 넬슨 터치입니다. 두 줄의 함대를 만들어 적의 전열 한가운데로 그대로 들이받습니다. 아군이 다칠 걸 알면서도 혼란을 감수하면서도 일단 라인을 찢어놓고 보자는 겁니다. 질서가 무너진 바다, 배와 배가 엉켜붙고 연기와 파편 속에서 난전이 벌어집니다. 이 혼돈 속에서 넬슨은 웃습니다. 이게 바로 넬슨의 승리 방식, 혼돈을 설계하는 장군입니다. 트라팔가 해전이 그랬습니다. 프랑스와 스페인 연합함대 33척, 영국 함대 27척, 숫자로는 불리했지만 넬슨은 적의 일자 대형 한가운데를 수직으로 뚫었습니다. 적의 지휘 체계가 무너졌고 전투는 난전으로 흘러갔습니다. 그리고 영국 해군은 백병전에서 압도적이었습니다. 자, 이제 상상해봅시다. 암초도 조류도 없는 완전히 공평한 망망대에 한쪽엔 하객진을 펼친 조선 수군, 다른 쪽엔 돌격을 준비한 넬슨의 함대. 이제 충돌합니다. 성공은 넬슨일 겁니다. 전열함의 빠른 속도로 하객진의 중심을 향해 돌진합니다. 속도는 넬슨의 무기입니다. 판옥선보다 훨씬 빠릅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이순신은 그 속도를 함정으로 바꿉니다. 넬슨의 함대가 사거리 안으로 들어오는 순간 판옥선은 제자리에서 회전하며 360도 포격을 퍼붓습니다. 넬슨의 함대는 달려가면서 맞아야 합니다. 이건 돌격이 아니라 죽음의 레이스입니다. 빠르게 달려올수록 더 많이 맞습니다. 뒤로 물러나자니 뒤에서 오는 아군 배들이 막습니다. 그럼에도 몇 척이 판옥선에 접근했다고 가정해봅시다.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판옥선은 2층 구조입니다. 전열함보다 훨씬 높습니다. 영국군이 자랑하는 백병전을 하려면 일단 배에 올라가야 합니다. 하지만 기어오르는 순간 위에서 화살이 쏟아집니다. 창으로 찔립니다. 등반 자체가 자살 행위입니다. 결국 넬슨의 돌파는 이순신의 거리두기 앞에서 힘을 잃습니다. 넬슨이 난전을 원할 때 이순신은 계산기를 두드리며 한 발 한 발 포탄을 보냅니다. 감정 대 감정이 아니라 충동 대 설계의 싸움입니다. 반대로 이순신이 좁은 바다가 아닌 대양에서 넬슨을 만났다면 어땠을까요? 판옥선은 파도에 약합니다. 바닥이 평평해서 대양에서는 심하게 흔들립니다. 게다가 느립니다. 넬슨의 전열함은 하객진을 형성하기도 전에 빠른 속도로 접근해 측면 일제 사격을 퍼부을 겁니다. 이순신의 장기인 기동과 회전은 대양에서는 무용지물입니다. 결국 이 승부는 환경에 달려 있었습니다. 좁은 바다라면 이순신, 넓은 대양이라면 넬슨. 하지만 진짜 승부는 그 다음에 있었습니다. 바로 리더십입니다. 이 싸움의 결론은 전술 이전의 리더십에서 갈립니다. 이순신의 리더십은 엄격한 아버지였습니다.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요, 죽고자 하면 살 것이다. 두려움보다 신뢰보다 책임을 먼저 가르친 장수입니다. 그는 모든 것을 혼자 결정했습니다. 완벽한 계획을 세우고 부하들은 그대로 따랐습니다. 실수는 용납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엄격함 속에서 병사들은 절대적인 신뢰를 배웠습니다. 이순신이 있는 한 우리는 진다는 건 불가능하다. 그런 믿음이었습니다. 반면 넬슨은 달랐습니다. 그는 부하들을 형제들, 밴드 오브 브라더스라 불렀습니다. 계획을 공유했고 판단을 믿었고 함장들에게 자유를 줬습니다. 넬슨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떤 함장이든 적과 가까이 붙으면 절대 틀리지 않는다. 함장들은 전투 중에도 스스로 판단하고 움직였습니다. 넬슨의 의도만 이해하면
나머지는 알아서 해도 괜찮았습니다. 넬슨은 영감을 주는 리더였습니다. 완벽한 통제의 조선 수군, 자율적 판단의 영국 해군, 시스템의 관리자 이순신, 혼돈의 촉매 넬슨, 정교한 톱니바퀴처럼 적을 갈아버린 이순신, 거친 파도처럼 적을 덮쳐버린 넬슨. 스타일은 달랐습니다. 하지만 공통점은 단 하나였습니다. 두 사람 모두 자신의 목숨을 조국을 위해 바다에 던졌다는 것, 그리고 그 마지막 순간조차 전술의 일부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이순신은 명량에서, 노량에서 마지막 순간까지 싸웠습니다. 나의 죽음을 적에게 알리지 마라. 넬슨은 트라팔가에서 적의 총탄에 쓰러지면서도 말했습니다. 신이여 감사합니다. 저는 의무를 다했습니다. 두 영웅 모두 전장에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죽음은 패배가 아니었습니다. 승리의 완성이었습니다. 환경의 일부, 전술의 2부. 이제 마지막 3부에서는 현대 해군사관학교의 평가와 데이터 시뮬레이션을 통해 이 대결의 최종 승자를 가려봅니다. 과연 역사는 누구의 손을 들어줄까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마지막 3부에서 확인하세요.